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먼저 인선 문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계속해서 이제 이따 얘기를 할 테니 그만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채팅창에 분탕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선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재밌는 기사 몇 가지만 행복한 즐거운 기사 몇 가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인사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재밌어요. 요게 이제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예요. 모두의 대통령,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 일면 기사가 나왔는데, 뭐 조선일보 일면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밑에, 삼성, 그죠? 삼성. 이재명의 그 잃어버린 동생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잃어버린 동생 이재용. 야, 이게 미음, 동그라미를 미음으로 바꾸면 진짜 동생일 수도 있겠네. 삼성에서 이렇게 조선일보 일면 하단에 광고를 냈어요.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삼성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함께 가요, 새로운 미래로. 이재용도 깨갱한 거죠. 뭐 원래 깨갱하긴 하지만은. 자, 이게 이제 조선일보만 광고를 낸 게 아니고, 한국일보에도 똑같은 광고를, 똑같은 광고죠? 똑같은 광고를 또 한국일보에도 냈어요. 중앙일보는 당연히 내야 되겠죠? 중앙일보에도 똑같은 광고. 함께 가요, 새로운 미래로. 재용이 드림. 그 다음 동아일보에도 똑같은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광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함께 가요, 새로운 미래로. 재용이 드림. 심지어 한겨레 신문까지. 야, 한겨레는 그런데 초쳐? 분위기 좋은데? 어디다 초를 치고 그래? 한겨레도 역시 똑같은 광고죠. 함께 가요, 새로운 미래로. 재용이 드림. 최한욱 TV도 좀 해주지. 재용이 형 너무하네. 씨발. 나는 조선일보보다 훨씬 싸게 해줄 수 있는데. 나도 좀 해주지. 야, 이거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레거시와 뉴미디어를. 나도 함께 가고 싶다, 새로운 미래로. 재용이 형 함께 가요, 새로운 미래로. 나도 가고 싶다, 새로운 미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삼성? 이런 진짜 친명 방송을 친명 방송에 광고를 해야 그게 더 빛이 나지. 저런데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거 조중동에다 해가지고 이게 표가 나냐고. 재용이 형 진짜 감 떨어지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저게. 한번 잘 보여보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최한욱 TV에 광고를 넣어줘. 야,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그 김남국 디지털 소통 수석에게 넘어갑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남국 디지털 소통 수석은 맨날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최한욱 TV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함께 가요, 새로운 미래로. 재용이 드림. 이 광고가 나가봐. 그러면 바로 우리 김남국 수석께서 보고를 하지. 이 친명 유튜브에도 우리 재용이 형이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지금 이 사람이 올드하네. 이거 농담이에요. 농담인 것 같지만은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혹시나 어떻게 재용이 형 귀에 안 들어갈까? 나한테도 광고가 오지 않을까? 농담인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희망의 그 한 줄기. 경향신문까지. 그러니까 오늘 그 주요 일간지에 일면 하단 광고를 삼성이 이제 다 도배를 한 거예요. 다 도배를 했어. 저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최한욱 TV에 그거, 좀만 쓰면 될 걸 안 써, 그거를? 너무하네, 진짜. 재용이 형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근데 김남국 수석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어, 아무래도. 아, 이거 삼성에서, 우리 이거 뉴미디어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이게 재영이 형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우리 디지털 수석님한테 내가 전화를 넣어요, 지금. 재용씨, 재용이 형. 제가 전화 넣습니다, 우리 디지털 수석님한테. 이거 뉴미디어에 대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유튜브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분 아닙니까? 계엄을 막을 때도 유튜브 생방송을 해가지고 계엄을 막으신 분이에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뉴미디어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네? 공중파 TV는 안 나가도 유튜브 방송에는 꼭 나가시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몰라요? 여기에 광고를 안 넣어? 전화합니다. 아이, 재밌다. 예. 벌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납작 엎드린다니까, 쟤네들은. 아주 간단해요, 쟤네들의 생리를. 여러분들이 일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힘 있는 쪽으로 눕는 게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의 생리예요. 힘을 보여주면 돼. 오늘 그래 이재명 대통령님이 힘을 보여주고 있잖아. 난 일한다. 난 일로 죽인다, 니들. 일에 치여서 한번 죽어볼 테냐? 이런 걸로 힘으로 죽이면 됩니다. 그럼 다 그냥 기게 돼 있어요. 벌써 그냥 이재용이 뭐 삼성공화국이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냥 납작 엎드려서 저 정도면 엎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지. 자, 벌써 이제 그 증시 반응 보세요, 오늘. 예, 오늘 첫날부터 그냥 주가가 급등을 하더니 예, 오늘은 2,800까지 올라갔어. 예? 이건 어제 기사인데. 예, 첫날부터 주식시장이 출렁하더니 예, 황사랑님, 울잼 대통령께서 다 알아서 하겠지요.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응원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국진 것들이 얼마나 못살게 하겠어요. 예, 우리 당원들은 민주당이나 신경 쓰면 됩니다. 제 말이 맞나요, 최평님? 아이고, 우리는 하여튼 그냥 무조건 지금은 예, 무조건 이재명이 이재명 예, 이거만 가면 돼요. 왜냐하면은 잘 하실 거니까. 지금까지 봤잖아.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검증된 대통령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대통령 이런 행정을 하는 걸 못 봤으면 모르겠어. 근데 성남시장 할 때 10년 동안 봤지. 경기도지사 하는데 5년 동안 봤지. 15년이 검증이 된 거예요. 이재명의 행정 능력, 실무 능력은.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있는 거야. 예?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우리가 밀어줘도 뒤통수 맞을 일은 없겠다라고 자신을 하는 이유는 15년을 지켜본 거예요. 15년이라는 검증기간.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3년 동안에 또 검증기간이 있었어. 당대표를 2차례 하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바꾸지 못했던 민주당을 3년 만에 완전히 황골탈퇴시켜가지고, 예? 그 수박이 판을 치던 그 민주당을 진짜 일하는 당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3년 걸린 거야? 3년도 안 걸렸어. 그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해오신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다. 우리가 확실히 밀어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이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거하고는 취지가 다른 거야. 물론 만약에 뭐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또 의견을 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잖아요. 야, 오광수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선에서 하라는 거지, 나는. 뭐 오광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은 이재명은 문재인 시즌2다. 이런 개소리는 하지 말라고. 예? 뒤에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아무튼, 예, 코스피가 2,800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3,000을 돌파하지 않을까, 올 여름에. 예, 이런 벌써 경제 쪽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지. 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셨던 본격적으로 인사 문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 제가 진짜 1년 가까이 열심히 밀었습니다. 예. 당대표는 김민석. 예. 그래서, 원래, 오른쪽에, 이재명, 왼쪽에 김민석 사진을 걸어놓고, 예, 제가 1년 가까이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뒤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빡! 제대로 맞았어요. 총리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당대표를 밀고 있는데.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나. 근데 아무튼 뭐 기분 좋은 일이에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 개표 방송하는 날 3일 날이죠. 뜬금없이 제가 유시민 총리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뒤에 다 보도가 됐죠. 예, 그런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취재를 했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유시민 작가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라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유시민 작가가 총리직을 고사를 했다. 예, 본인은 그 어떤 공직도 맞지 않겠다. 그 뭐 방송에서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계속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실 쪽에서는 삼고 초려를 해서라도 유시민 작가를 초대 총리로 좀 모시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었어. 예, 바로 그날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다음 날이면 이제 취임을 하는 상황. 취임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총리 임명이었는데 그래서 좀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좀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었고, 바로 이제 유시민 작가는 계속 강하게 고사를 했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으로 총리를 갈 수밖에 없는 아마 뭐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랬던 구상이었지. 저도 왜 김민석 의원을 당대표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총리를 하실 분들은 그래도 좀 있지 않겠나. 예, 믿을 만한 분이 또 학계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관료 출신의 분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래도 호흡이 맞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 당 문제는 또 당은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해야 되잖아요. 당대표는.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는 문제지만은 당대표는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동의까지 얻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분을 내세우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판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원들이나 이재명 대통령 외에 우리 당원들이 가장 신뢰하는 분이 누군가? 저는 이제 김민석 의원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를 맡고 총리는 능력 있는 분들 중에 이재명 대표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을 임명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그런 만한 인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은 아니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아서 총리직을 맡고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딱 알차게 완성이 되지.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고사를 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어쨌건 총리직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김민석 의원을 차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건 뭐 제 추론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김민석 의원도 몰랐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김민석 의원조차도 총리로 뭐 어떤 일이든 다 맡겠다. 이런 이제 본인의 입장은 전달을 했지만은 총리를 맡게 될 줄은 김민석 의원도 생각을 못 했던, 갑작스러운 이제 결정이었던 것으로.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엔 있었을 거예요. 뭐 이안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여튼 김민석 의원이 총리직을 맡게 되는 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이게 차선이 아니라 저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다. 대신 이제 우리 당원들과 우리 유권자들이 해야 될 몫이 커진 거죠. 김민석 의원이 뭐 당대표를 출마를 하면 저는 쉽게 당대표로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다른 분이 출마를 한다라면 지금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찬대 의원이 출마를 하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나왔죠. 당대표를.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 조금 더 힘을 써야 돼, 이제.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를 출마를 하면은 저는 이제 쉽게 무난하게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박찬대, 정청래, 이 양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박찬대 의원이 뭐가 부족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김민석 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찬대 의원에 대한 어떤 뭐 지지도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 당원들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커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직접 뵌 적도 없고, 제가 김민석 의원을 뵌 거는 15년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한번 뵀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뭐 그 어떤 친분도 없는 사람이 뭐 평가한다라는 게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총리를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김민석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그 단언컨대, 예, 아까 이건 뭐 유시민 작가까지 포함을 해서, 그거는 이 정치 구도, 인선 구도의 문제인 거지, 유시민이 김민석보다 낫기 때문에 총리를 제안한 게 아니라, 당대표의 역할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유시민 작가를 고려를 한 것이지, 두 사람을 제가 볼 때는 비교를 굳이 하자면, 예, 뭐 유시민 작가는 대단한 분이지만은, 김민석 의원이 훨씬 더 저는 유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임명한 건 최고의 수다.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총리 자원 중에 가장 강력한 자원을 쓴 거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죠? 지금 김민석보다 더 나은 인물이 있느냐?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 총리로서 김민석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한 명만 얘기를 해보세요. 없어요. 있으면 그분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김민석 의원을 총리를 임명을 한 거는 저는 최고의 인선이라고 보고, 이거 한 수로 끝난 거예요, 이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한 수로 끝난 거야. 이재명 정부는 김민석 총리 한 수로 이미 성공의 길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 단언을 합니다. 김민석과 이재명의 호흡은 이 내란 진압 과정에서 우리가 검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호흡도, 예, 아주 이 케미도 역대 최고급 케미가 나올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카드야. 그리고 김민석 의원의 어떤 능력, 역량 면에서도 대한민국의 어떤 관료나 정치인들보다도 뛰어나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 임명으로, 예, 끝난 겁니다. 원래 고수들은 한 수 딱 두면 끝나는 거야. 한 수 딱 두고 끝나는 거야. 진짜 돌아가는 정부가 되는 거지, 이제. 그리고 당정청이 하나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 이것도 아주 즐거운 장면이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물론 전 평론가로서는 아쉽기는 합니다. 예, 제가 당대표를 1년 동안 밀었는데 그냥 총리로 가버리시면, 예, 이제 박찬대로 갈아타야지. 예, 김민석 의원의 오늘 출근 장면도, 예, 화제가 됐는데, 예, 이 장면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예, 즐거운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경제가 97년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오늘 처음 출근했습니다. 넥타이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대신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붉은색을 선택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첫 인사말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을 97년 IMF 위기 때와 비교했습니다. 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 상태고 국제적 환경도 복잡해 28년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제적 환경이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대선 시기부터 그런 말씀을 대통령님과 나눠왔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능력과 충직함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능력 중심 인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급적 다양한 인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200% 동의한다고도 했습니다. 4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오전 사무실에서 총리실 직원들과 청문회 업무 등을 논의한 뒤 오후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찬성 표결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을 통과하면 정식 총리로 임명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네, 여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첫 출근 장면인데, 뭐 이재명 대통령의 출근 장면도 오늘 인상적이었지만, 김민석 총리의 또 출근 장면도 매우 인상적인 오늘 장면이었고요. 뭐 두 분의 이제 그림만으로도 꽉 찬 느낌이죠. 대통령 이재명, 총리 김민석, 이걸로도 이제 뭐 꽉 찬 느낌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뭐 식당에 가도 그러잖아요. 메인 디시가 잘 나와야지. 그 뭐 사이드 디시, 스키다시 잔뜩 가는 식당들 여기 가보면 맛이 없어요. 스키다시로 승부하는 식당 치고 음식 잘하는 데가 없어. 메인 디시를 일단 확실하게 꽂아놓고 나머지는 다 구색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김민석 총리 이거 한 방으로, 이거 두 방으로 일단 원투 펀치 이걸로 이미 끝난 거예요. 빵빵.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한 방. 마지막 한 방이 뭐겠습니까? 요거 박찬대 당대표 한번 훅 들어가면 요거 3개로 끝내는 거예요. 이거 3개로. 그죠? 제가 그래서 이제 대선 전부터 계속 당대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당대표는 우리 당원들이 선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3위일체, 3인방이에요. 3인방.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3인방, 핵심 3인방이 요 3명이고, 이게 3총사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2명 완성이 됐어요. 대통령과 총리, 딱 완성이 됐고, 이제 우리한테 숙제가 남아있는 거지. 자, 박찬대, 뭡니까? 저기, 당대표. 당대표. 이거 뭐 답이 나와있는 거잖아, 이것도. 예? 저는 왜 정청래 의원이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대 의원 하면은, 그다음에 찬대 더운데 가리지 않고, 야, 이거 진짜 재미없나?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가는 길이라면, 찬대 더운데 가리지 않고, 정말 어디든지 달려가갖고, 춤을 추는, 진정한 흥꾼, 춤꾼 아닙니까? 이번에도 국회에서 그 오찬회동 할 때도,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유쾌한 뭐 무슨 국회를 만든다고 그러더니 진짜 육회 내오고 이거 무언식 의장하고 짰습니까 지금? 국회가 뭐 우스워요 국회가.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찬데 더운데 가리지 않고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 험난한 길을 개척해온 그야말로 이재명의 런닝메이트 아닙니까? 우리 박찬대 의원. 이분, 물론 여러분들이 약간 걱정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 뭐, 아니, 유쾌한 민주당은 안 돼? 그지? 우리도 육회 먹어보자고. 박찬대를 당대표로 뽑아가지고, 우리도 유쾌한 민주당으로 가자, 이번에. 컨셉이. 꼭 진지해야 돼? 웃겨도 되잖아. 그래서, 이번 컨셉은 유쾌한 민주당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니까 즐거워야지. 그래서 지금 시대적 요구하고 이재명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제가 볼 땐 또 당대표일 수도 있어요. 박찬대 의원이. 지금은 태평성대인데 우리가 유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찬대 의원 같이 유쾌한 당대표. 이게 지금 시대에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몰라. 다 모르겠고. 그냥 일단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박찬대로 가는 거야. 몰라. 우리는 무지성이잖아, 그냥. 이재명이 가는 데는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끝난다. 복만삼님, 음식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횟집 추천하고 싶네요. 자연산 회와 스키다시 매운탕, 삼천포, 복원횟집. 요거 어디 있는 겁니까? 삼천포에 있습니까? 복만삼님? 삼천포는 너무 먼데. 복원횟집. 나중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원횟집, 삼천포 복원횟집. 그리고 제가 막 웃고 떠드느냐고, 아까 피노키오님, 슈퍼챗을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네. 짜왕,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 민주당 권리당원이 함께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한 정치와 미래지향적인 정치평들 계속 부탁드립니다.
우리 짜미님들, 짜왕님 함께 민주공화국 만들어 갑시다. 라고, 예. 예. 글을 남겨주시고 슈퍼챗 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러면 된다, 지금. 예. 요게 이제 기본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디테일한 것까지, 뭐, 예. 너무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또 요 보세요. 인선 문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까지. 예. 오늘 인수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의 인수위원장이죠. 국정기획위원장의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예, 요 분이에요, 요 분. 요 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얼굴은 모르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이재명의 그야말로 정책 멘토? 예, 브레인? 예, 싱크탱크? 이런 역할을 민주연구원장까지 하셨죠. 예, 이재명의 브레인이다. 이재명의 싱크탱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예, 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아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인수위 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인수위원장 역할이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건 그거죠. 인선 문제. 예, 인선 문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호흡을 맞춰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국정기획위원장이 오늘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내각 인선 문제를 일단 책임지고 이한주 위원장이 이제 풀어나가게 되어 있다. 예. 이제 이재명의 두뇌와 같은 인물이다. 싱크탱크, 브레인, 정책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또 신뢰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내각 인사 문제를 책임지고 나간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벌써 10시 반이 됐네. 야, 이거 이재명 시대가 오니까 할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아까 그 영상 하나 또 재밌는 거 보고 갈게요. 예. 김민석 총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마지막은 아니죠. 예. 국회의원직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총리는. 예. 그래서 국회의원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오늘 3특검 통과를 하고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잡혀가지고 이 영상 여러분들과 또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거 재밌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이 끝난 다음에 김민석 의원, 이제 총리가 된 김민석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여러분, 이게 권력의 생리입니다. 다 그냥 줄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야, 김민석 의원 딱 줄을 서가지고 너도나도 사진 찍으려고, 야, 진짜 너무들 하네. 그러니까 핵심들만 딱딱 잘 포진을 하면 된다. 한 수 딱 두니까 줄 쫙 쓰잖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뭐 인생 사는 거랑 다 똑같아요. 예, 힘 있는 쪽으로 다 줄 서게 돼 있는 게 이게 정치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저는 뭐 참 민주당 의원들이 김민석 의원하고 총리하고죠. 이제 총리하고 사진 찍는 건 선거용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거지. 나 김민석하고 투샷을 찍어놔야 다음 총선 때 복만삼님 복원의 집 바로 옆 횟집에 륜돼지 출몰했었다고 붙여놨더군요. 소금이 있었으면 소금 뿌렸을 듯. 아, 삼천포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예. 저거 왜 찍냐 하면은 저 되게 중요한 사진이에요. 나중에 저기에 이제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거든. 나 김민석하고 난 친석이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친명이었는데 지금은 친석이다? 그리고 이제 선거 때 되면은 저거 플랜카드 찍어가지고 선거 사무실 앞에 대형으로 김민석하고 투샷 찍은 거 요거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의 냄새를, 권력의 흐름을 제일 잘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지. 어디로 내가 줄을 서야 나는 앞으로 계속 금배지를 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줄을 쫙 서잖아. 여기가 공천대로야, 공천대로. 거기에 줄 서 있어야 공천으로 쭉 가는 거다. 예? 요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 그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대충 감이 좋으신 분들은 예상이 되죠? 감이 좋으신 분들은 이게 흐름이 무슨 흐름인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김민석 의원이 명패, 김민석과 이재명의 명패가 나란히 있는 그 자리를 사진을 찍고 퇴장을 했어요. 퇴장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상컨대 저 사진이 매우 역사적인 사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죠? 지금 뭐 대통령과 총리가 나란히 앉았던 자리라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대통령과 총리가 나란히 국회에서 앉아 있었던 자리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한 장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저것이 또 다른 의미로도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걸 지금부터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벌써. 이제 임기 시작했는데 벌써 그런 그림부터 그리면 되느냐라고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지만은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든. 그림을 쫙 짜서 민주정부 30년을 가야 되거든, 우리가. 1, 2년 하고 끝낼 게 아니거든요. 5년 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이게. 최소한 30년 쫙 갑니다. 예. 그 의원직 사퇴 관련해가지고 혼돈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총리하고 국무위원은 겸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장관들도 임명이 되면은 의원 출신들이 지금 많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잖아요. 의원직은 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총리도 의원직 유지가 되고, 장관들도 의원직 유지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직이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